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밤잠 설쳐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차트만 보고 기업 분석만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인간의 심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포와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은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숨겨진 손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기똥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담을 곁들여 재밌게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1. 주식시장은 왜 심리게임일까? 여러분,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재무제표 다 보고 사업 모델 다 분석했는데도 웬걸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심리 집합체입니다. 특정 종목이 오른다고 하면 다들 우르르, 달려들어 사고 내린다고 하면 또 우르르 팔아치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다들 내가 지금 안 사면 놓친다 라는 탐욕에 휩싸이거나 지금 안 팔면 쪽박 찬다 는 공포에 떨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곤 하죠. 워렌 버핏翁께서 괜히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탐욕을 부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이야말로 주식시장의 심리 본질을 꿰뚫는 명언 중의 명언이죠. 우리는 이 심리의 파고를 잘 읽어야만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포와 탐욕지수,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심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CNN 머니에서 개발한 이 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0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탐욕을 나타내죠. 이 지수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7가지 주요 시장 지표를 종합해서 계산됩니다. 마치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맛있는 찌개를 끓여내듯 이 지표들이 모여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 온도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하나하나 뜯어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장 모멘텀입니다. 이건 S&P 500 지수가 125일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나 위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지수가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위에 있다면 그만큼 상승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투자자들의 탐욕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둘째, 주가 강도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52주 신저가 대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수를 비교해요. 신고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시장 분위기가 뜨겁고 투자자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겠죠. 셋째, 주가 폭입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니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탐욕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겠죠. 넷째, 풋옵션 및 콜옵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하락에 베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니면 콜옵션 상승에 베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만약 풋옵션 매수가 콜옵션 매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이는 시장 하락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섯째, 정크본드 수요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수요를 보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하거나 공포가 심할 때는 위험한 자산에 돈을 잘 안 넣겠죠? 반대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정크본드를 매수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탐욕과 자신감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시장 변동성입니다. 다들 변동성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VIX 지수가 대표적이죠. VIX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VIX 지수가 치솟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는 VIX 지수가 낮게 유지되죠. 마지막으로 일곱째,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주식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려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비교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뜻이겠죠. 이 7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공포와 탐욕지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참 똑똑하죠? 이 지수 하나만 알아도 시장의 분위기를 얼추 파악할 수 있답니다. 3. 공포와 탐욕지수,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7가지 핵심 활용법.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 지수를 보고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서 꽤나 쏠쏠한 수익을 거둔 적이 있답니다.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줄 거예요. 첫째, 극심한 공포는 매수의 기회입니다.
지수가 20 사이의 극심한 공포 구간에 있다면 이때는 남들이 다 던지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이제 끝났다 라는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명언을 떠올려 보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바로 탐욕을 부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량 기업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사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분석한 후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둘째, 극심한 탐욕은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수가 8만 100 사이의 극심한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면 이때는 주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흥청망청 잔치 분위기일 거고 묻지마 투자가 판을 칠 겁니다. 이번엔 무조건 오른다 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건 과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중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거나 너무 급등해서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슬슬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폭락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 찾아오니까요. 셋째, 추세 전환의 힌트로 활용하세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시장의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계속해서 탐욕 구간에 머물다가 갑자기 빠르게 공포 구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나 보다 하고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단기 트레이딩보다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지수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데 유용합니다. 매일매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관점에서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세요.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이 되면 무조건 사고 80이 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수가 15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를 시작하고 85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를 고려하겠다와 같은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조 지표로 활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지표라도 하나만 맹신하는 건 위험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디까지나 심리 지표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빠지면 뉴스에서는 온통 비관적인 기사들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들은 시장 심리를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니 공포와 탐욕 지수를 통해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환호할 때 떠나고 남들이 좌절할 때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그 소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좋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4. 지수 맹신은 금물.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 제가 앞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얼마나 유용한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이 지수만 맹신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 지수를 활용하되 항상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저한 기업 분석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치 전투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듯이 다양한 투자 지표와 분석 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뒷받침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지수 말고도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심리 지표들. 공포와 탐욕 지수 외에도 시장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도 함께 참고하면 더욱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마치 주식시장이라는 퍼즐을 맞출 때 여러 조각을 함께 맞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VIX 지수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죠? VIX 지수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 VIX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공포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VIX 지수가 급등하면 뭔가 큰 움직임이 오려나 보다 하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둘째, 투자자 심리 설문조사입니다. AII 같은 곳에서는 매주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낙관론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과열 신호로, 비관론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저점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량 분석입니다.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거나 주가가 내리는데 거래량이 폭발한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뉴스 및 소셜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최근에는 뉴스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종목이나 시장 전반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하는 것도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죠.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시장에 숨겨진 심리를 더욱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대의 레이더를 동시에 작동시켜 목표물을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6.
투자의 최종 목적지, 나만의 투자 철학 찾기. 지금까지 공포와 탐욕지수 활용법부터 멘탈 관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나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치 투자를 선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장 투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당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할 수도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여러분이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지수를 통해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 안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